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는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도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3 리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1의 Part 6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131번부터 134번까지의 지문 아티클입니다. 그죠? 우리 기사글은 Part 7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Part 6에서도 가끔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처음에 글 보니까 여러분 Part 6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art 6는 전체적으로 Part 7의 연장선에서 문제를 푸신다. 그런 기분으로 가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 파악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셔야지 밑줄 친 부분만 찾아서 이 문제들만 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Part 5의 접근법보다는 Part 7의 접근법에 훨씬 더 기준을 맞춰서 Part 6를 풀어나가시기를 권할게요. 자, 그러면 누가 썼는지 봅시다. 이 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어떤 새로운 계획을. bold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계획 또는 bold는 아주 무모할 만큼 용감한 이런 뜻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has announced a new initiative를 발표했다. to reduce the amount of heat, 열을 줄이는 거죠. created by its data server. 데이터 서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이번에 발표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간단하게는 정리를 합니다. 신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V사가 냉각 시스템, 특히 서버, 데이터 서버에 대한 냉각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걸 알리려고 이 정도 잡아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부분 이어가면요. Rather than inventing new cooling system, 새로운 쿨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대신 aims to use the ocean, 해수를 이용하기로 했다. 쿨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단 해수를 끌어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알맞은 문장 넣기. 이 문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먼저 접근법부터 잡고 갈까요? 알맞은 문장 넣기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어떤 문장이 들어갔을 때 앞뒤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묻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익숙한 수능에서도 익히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는 4개의 보기 중에 가장 흐름이 맞는 걸 찾는다라는 느낌보다는 흐름에 맞지 않는 것들을 소거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얘도 좀 안 맞아, 얘도 좀 어색한데 이 아이도 좀 생뚱맞고 그럼 남는 게 답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정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읽고 좋은 걸 답으로 찾는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어색한 것을 제거하면서 남는 걸 정답을 하는 이런 소거법을 접근합니다.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특별히 지시어, this 이런 거, 연결어, also 이런 거, 그리고 시제 세팅 잘 보세요. 시제가 안 맞으면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주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접근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데이터 서버의 온도 나오는 열을 없애기 위해서 원래는 쿨링 시스템을 쓰는데 그거 하지 않고 대신에 use the ocean, 해수를 이용하겠어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밑줄이 있고 그 뒤로는 현재는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테크 컴퍼니한테 위탁을 해서 이런 쿨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수를 이용한다? 그 밑줄이 어떤 내용? 현재는 업체 의뢰해서 쿨링 시스템을 개발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A를 보니까 It's more advanced server. 서버 중에서 좀 더 향상된 서버는 더 낮은 온도에서 구동을 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서버를 구동하는데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없애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향상된 서버는 더 낮은 온도에서 구동하다. 지금 서버를 운영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낮은 온도에서 서버가 잘 작동한다. 이거는 북극으로 남극으로 관찰하러 가는 과학자들한테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온도가 열을 적게 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낮은 추운 온도에서도 잘 작동한다. 이런 맥락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the plan은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해수를 끌어다 쓰는 걸 말하겠죠. 해수를 끌어다 쓰는 게 아주 큰 financial burden은 재정적인 부담이죠. 재정적 부담을 address 해줄 수 있다. 약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가만, 해수를 끌어다 쓴다? 이 부분이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
현재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다면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일단 잠시 두겠습니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C를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번에 개발한 waterproof 디자인, 방수 디자인. 여기서 지금 온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서버가 방수가 되고 이런 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뚱맞죠. D는 어때요? It could lead to lowered construction cost. 여기 지금 비용이라는 부분이 언급은 됐어요. 지금 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이런 데 어떤 돈이 들어가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 비용을 낮춘다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쿨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고 있었지 공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것도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를 끌어다 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꽤 많은 돈이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해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지금은 꽤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은요. But by installing them 이렇게 해수 부분을 이용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 deep underwater는 우리가 알다시피 심해수가 되겠죠. 바다 깊숙이 있는 심해수를 끌어다 쓰게 되면 거기는 온도가 항상 거의 어느 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스럽게 엄청난 냉각 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심해수를 끌어다가 쓰게 되면 그걸로 해서 결국 냉각을 시키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이고 또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이니까 보기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cut이에요. 하지만 cut보다 더 좋은 건 save라고 볼 수 있겠죠. 비용을 줄이거나 절감할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cut the cost도 좋지만 save a lot of money. save cos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save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더 쉬워 쓸 수도 있겠습니다. cut은 기본적으로는 자르다예요. 그래서 절감하다 뜻도 있지만 인원이나 또는 예산을 삭감하다의 뜻으로도 많이 쓴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33번 문제는 expect라는 동사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expect라는 동사는 expect이 바로 something이 올 수도 있고 expect to do의 구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expect to do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expect 뒤에 to do 할 것으로 예상한다 뒤에 이 동사 뒤에 benefit을 목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expect 뒤에 바로 benefit이 오면 그냥 단순히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양방향 다 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다 가능하니까 이건 맥락이 관여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걸로 인해 엄청난 이익, 예산의 절감이니까 엄청난 이익을 기대한다가 맥락에 맞아서 여기서는 A가 정답이 됐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동사가 뒤에 여러 가지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어느 쪽 구조로 가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만약 보기의 선택이 두 가지 구조가 다 가능하다면 그때는 맥락이 기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expect라는 동사가 갖는 구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expect that 주어 동사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expect somebody to do 이거 좋아해요. 하지만 능동보다는 수동으로 be expected to do의 형태를 더 좋아합니다.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it is expect that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조 구조도 신문지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죠. 신문의 기사글, 아티클에서는 특히 it is expected that 주어 동사 이런 구조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expect to do의 구조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좀 드물게 출제되고 있어요. 또 예상했던 대로라는 느낌으로 as expected라든지 be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나았다 라는 식의 이런 덩어리적인 표현들도 챙겨두세요. as expected 예상했던 것처럼 되었다라고 할 때 as expected 또는 better than expected 같은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xpect to do로 볼 거냐 아니면 expect something으로 볼 거냐의 측면에서 맥락상 이쪽이 더 좋았어의 판단입니다. 구조적으로 바로 expect to do가 익숙하다고 C를 고르시면 해석이 이상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집니다. By using the ocean as a heat sink, 열을 낮추는 도구로 해수를 이용함으로써 we will be able to deliver the same service,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죠. As always have with much more be. 똑같은 서비스지만 뭐예요? 돈은
훨씬 더 절감하면서 이런 맥락이 지금 현재 비용 절감이 큰 테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글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we always have 늘 제공해주던 똑같은 서비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더 뭐 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세팅이 됐었죠. 구조 문제였잖아요. 자, 품사가 다 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with D인데 그럼 명사 자리 아니야. 보기 중에 명사가 D. 뭐지? 이렇게 끝나버렸죠. 그래서 어휘로 가도 좋을 뻔했는데 문법적으로 가서 훨씬 쉽게 끝나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냥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 챙겨둘 만한 게 있어요. 전치사 with 뒤에 추상명사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전치사구니까 당연히 부사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관용적인 법칙을 가져요. with 추상명사를 부사와 같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 with ease는 편리함과 쉬움을 가지고 한다는 말은 그냥 좀 쉽게 해라 이런 얘기니까 easily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또 with comfort는 편안함을 가지고 라는 얘기는 comfortably 편리하게 편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죠. with 뒤에 뭐 extreme car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 써서 해라는 뜻이니까 extremely carefully 하게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부사 쓰면 되지 왜 with 명사로 쓰지?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간단한 표현보다 좀 길고 좀 약간 좀 복잡한 표현이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easily 하게 해라는 것보다 with ease를 가지고 해라고 얘기하는 confidently 하게 해보다는 with confidence를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with 플러스 추상명사의 이 구조 부사를 대신하는 형태로 간혹 출제됩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쉽게 하세요. with ease. 그리고 아주 조심해서 하세요. with extreme care 또는 with care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세요. with accuracy 이런 것들 다 좋아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with confidence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있죠. 토익에서도 종종 출제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문법이 이게 구조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한번 챙겨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5번부터 38번 지문으로 이어질게요. announcement입니다. 뭘 알리고 있을까요? 처음에 보니까 이 회사에서 launching a new 새로운 뭔가를 짠 새로운 물건, 새로운 상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오겠죠. Check out the beautiful 이러이러이러한 쇼룸을 구경하러 오세요입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떤 회사인데 퍼니처니까 가구점이겠죠. 이 가구점이 고객들에게 우리 새롭게 쇼룸을 선보여 알리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가지면서 35번 이어갑니다. 처음에 나온 문제가 저희 가구점에서 런칭합니다. B를 Part 6의 전형적인 세팅이에요. Part 6는 초반에 어휘 문제가 나오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점을 설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설명할 수도 있고 새로운 매니지먼트를 설명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거 다 들어갈 수 있죠. 보통 런칭이라는 말 자체가 상품과 잘 연결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그럼 보기를 쭉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라인이 확 끌리죠. 우리가 어떤 제품의 군이나 new line of products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a new line of cosmetics 하면 새로운 화장품 라인, 그죠? 안티에이징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럴 때 라인을 써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B가 몹시 끌려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Part 6는 초반에 나오는 어휘 문제가 대체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답이 쉽게 나왔다는 건 상당 부분 짐작과 추측으로 풀었을 거예요. 신제품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아닐 수 있거든. 그래서 Part 6는 절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다음 문장까지는 꼭 읽은 후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Check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beautiful 어쩌고 저쩌고 쇼룸을 구경하라. 지금 새로운 공간, 장소를 구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바로 또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It's not only our biggest store 이라고 아예 직접 단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단서를 찾아갑니다. 쇼룸이라는 단서도 있었고 스토어라는 단서도 있었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상품이 아니라 새롭게 지점을 문을 엽니다.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new location을 launching한다 였어요. 근데 여기서 location, 위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사전 찾아보시면 로케이션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 지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비즈니스 하는 장소, 스토어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의 위치 같은 걸 얘기할 때도 location이란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other branch office라든지 other store 같은 느낌으로 location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location이 스토어를 대신했다라는 점까지 뻗어나가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신상품이 나왔어요 라는 이런 느낌의 함정까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Part 6의 특히 초반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그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죠? 그 다음 문장 또는 그 다음 문장까지는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Part 6 어휘는 바로 뒷문장에서 거의 80% 이상 정답의 단서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뒤의 문장은 꼭 읽고 넘어가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36번으로 갑니다. 금방 읽은 부분이죠. It is not only our biggest store.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Not only but also 구조죠. Be the first one.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밑줄입니다. 현재로서는 36번까지 문장은 끝났어요. 가장 큰 규모의 매장이면서 그리고 뭐예요? 첫 번째 매장이기도 하다. 뭐 하는? 뒤에 수식어가 오겠죠. 그런데 문장 구조상 수식어로 가져가면서 뒤에 명사를 처리해야 돼요. 이거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수식어 패턴 문제죠.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그렇죠. 전치사 to do, doing. 바로 그 문법 문제입니다. to do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문장의 맨 앞에 있건 중간에 있건 맨 끝에 있건 할 일이 없는 명사에는 그 명사 앞에 전사, to do, doing 이 세 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건 파트 5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죠. 다시 정리하죠. 문장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명사를 수식어로 처리하는 방법은 그 앞에 전치사 또는 to do 또는 doing이 와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doing도 있으면 어떻게? 그때는 해석을 살짝 가미하세요. to do 하기 위한, to do 할 수 있는과 doing 하고 있는이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건 또 나올 때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수식어 패턴 요거 정말 정리 잘 해두세요. 우리가 시험 치러 가면 꼭 한두 문제는 이 수식어 패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본 간단해요.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전사, to do, doing. 너무 쉽죠? 그래서 꼭 정리하시기 바라요. 자, 이어집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매장이기도 해요. 가장 큰 매장이기도 하지만 늘 신상품을 소개하는 매장이기도 하다. 신상품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매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밑줄입니다. 자, 아까 알맞은 문장 넣기 어떻게 했죠? 읽고 앞뒤의 흐름을 보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소거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앞의 내용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매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제품을 소개하는 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리본 커팅 세레머니가 이날 열린다. 이 정도예요. 이 중간에 특별하게 앞뒤를 꼭 이어야 될 어떤 내연성은 지금 현재 논리적인 어떤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밑줄이 일로 붙을지 이쪽으로 붙을지 아직 몰라요. A를 보죠. 마켓 리서처들은 meeting with customer to identify their need.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객과 직접 만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큰 매장,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픈 행사합니다. 이 사이에 굳이 이 문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탈락. 아직 3개나 남아있으니까. B를 볼까요?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our year-end sale. 이미 저희 연말 할인 행사 알고 계시죠? 갑자기 매장 오픈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세일 행사로 가요? 역시 이것도 쨍뚱맞죠? 거리감이 느껴지면 바로 버리세요. 둘 중 하나. We received a permit for the construction of our showroom last. 작년에 쇼룸 건설 짓는 거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았어요. 자, 이거 어때요? 쇼룸을 지었고 여기서 신제품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개업 행사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굳이 작년에 구청에서 허가받았어요. 이 얘기를 왜 넣을까요? 역시 또 생뚱맞는 거죠. 결국은 흐름이 별로 이어지지가 않는데 그냥 다 넘어가세요. 그럼 D 읽어볼까요? These are these. 이렇게 지시어가 나오면 신경을 쓰세요. 이 these가 뭘 받을까? 바로 앞에 newest products 이거네요. 그죠? 신제품을 소개하는 매장이 될 거예요. 이 신제품에는 이 회사의 소파, 저 회사의 엔드 테이블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줄은 앞쪽에 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매장은 큰 규모이면서 신제품을 소개하는 곳이기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신제품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끊고 나서 그리고 개업 행사를 이날 할 겁니다. 문제는 없어요. 적어도 A, B, C보다 더 좋다고
더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A, B, C 중에 더 좋은 게 없으니까 D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가장 보기 4개 중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찾는 거니까 어색한 연결들을 제거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세요. 정답은 D가 되겠네요. 그죠? 자, 38번 이어집니다. Many items는 in the store에 will also be marked down.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mark down은 가격을 표시를 down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100짜리인데 80으로 그러면 mark down, 할인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할인도 해줄 거예요. 밑줄은 할 일 없는 자리 부사 어비 문제입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mark down, 할인을 하다 앞에 어떻게 할인할까요? 엄청 할인해 줄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보기 중에 entirely, heavily, exactly, constantly. 보통 글을 좀 평소에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그럼 감각이 생겨요. 요 heavily는 무겁게 뜻이 아니에요. heavy가 무겁다지만 무겁게 느낌이 아니라 엄청나게, 심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냥 very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심학습 좀 할까요? heavily는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표현 정말 유명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의존해,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할 때 heavily reliant on 또는 heavily dependent on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무엇에 대해서 너무 의존해, 그지? 한국 경제는 너무 수출에 의존해 이런 얘기할 때 heavily reliant on something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heavily taxed 세금이 엄청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heavily influenced 영향을 엄청 받았어 이런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럴 때 heavily influenced 이런 말 쓰죠. 그리고 it rains heavily 이렇게도 바로 써요. 비가 엄청 와 heavy rain이라 그러죠. 그래서 it snows heavily 이 표현도 좋아요. 그리고 토익에서 나오지 않지만 drink heavily, smoke heavily 우리 그 말 들어봤죠? 야, 너 너무 heavy smoker인 것 같아. 무슨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니? 이런 얘기할 때 그때 drink heavily, smoke heavily 이 느낌도 좋죠. 그래서 토익에서는 주로 이 정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아요. heavily influenced 그죠? heavily reliant, heavily influenced, it rains heavily 이렇게 자꾸 덩어리를 만드세요. heavily 심하게 매우 heavily 심하게 매우 이러지 마요. 그거는 입문반이 하는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비가 들어간 덩어리를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heavily reliant on something, it rains heavily 이렇게 또는 heavily influenced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세요. 39번부터 42번 이어질게요. 자, 지문이 메모되어 있네요. 그죠? 메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보통 메모는 회사의 간부가 회사 직원들 전체에게 돌아보게 하는 그죠? 회람이니까. 자, 보낸 사람은 인사과예요. R이라는 사람. 모든 직원들 전체에게 날짜 지나서 새로운 policy, 그죠? 회사의 약관, 정책이 바뀐다. 여기서는 근무자들에게 알리니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절차나 방식 또는 뭐 휴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겠죠. 첫 줄 읽어보니까 Starting next month부터 the company는 will use new software. 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정도. 오케이, 정리하면 인사과장이 직원들에게 우리 새로운 소프트웨어 쓸 거니까요. 미리들 알고 계세요. 이런 정도. 자, 그럼 문제로 계속 이어갈게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소개했을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provide number of improvement 아주 많은 향상을 가져다 줄 거예요. 뭐에? For our B 시스템에. 자, 그리고 명사들 쭉 깔려 있네요. 복합 명사의 어휘로 갑니다. 어떤 시스템의 향상을 가져다 줄까? 그죠? 참석, 출석, 불평, 불만이 뭘까?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Part 6죠. Part 6는 꼭 D를 읽어봐야 돼요. For one 하면서 일예로 하면서 어떤 시스템인지 힌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뒤에 뭐라고 되냐면 It can track working hour 근무 시간을 track 한다는 얘기는 쭉 따라가는 원래 track은 끌다는 뜻이거든요. 마차를 끌면 마차가 끌려간 자국이 있죠. 그래서 두 줄로 나 있는 바퀴 자국을 우리 보통 트랙이라 불러요. 기찻길 트랙이라고 하죠. 그럼 그 트랙을 따라 뭐 하죠? 따라가죠. 그걸 우리가 트래킹 한다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사람들이 지나간 등산로를 따라가는 게 트래킹 하는 거예요. 그죠? 길이 짜여 있지는 않지만 나무들 좀 꺾여 있고 이렇게 길이 보이잖아요. 대충. 그래서 트래킹이 위험한 게 눈이 올 때는 길이 안 보여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트래킹은 눈 오는 날은 고급자가 아니면 올라가면 안 돼요. 어쨌든 트랙하는 건 뭐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 트래킹 시스템이죠. 트래킹 워킹 아워즈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러면 직원들의 출근 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 오케이. 그럼 보기에서 뭐가 있지? 어텐던스도 약간 관련 있어요. 참석, 출석의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여기서
track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랬나 이런 걸 잘 관리하는 거. 왔다 안 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어.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time keep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텐던스는 왔냐 안 왔냐의 느낌이니까 그죠? 요거보다는 time keeping 시스템이 됩니다. 요즘은 다 자동이 돼 있죠. 그래서 입구에서 아이들 띵 찍고 문 착 열어서 들어가는 순간 전산에 출근 시간이 딱 기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오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록할 수 있어야 심지어 집에서 일할 때도 컴퓨터로 로그인하면 이 사람이 업무를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the software가 will also 또한 make it more convenient, 더 편안하게 해준대요. 뭐를 to do 하는 것을, 동사 어휘 문제예요. 뒤에 보니까 your start and end times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분명히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시작한 시간 그리고 끝난 시간들을 뭐 하게 도와줄까요? 뭐 기록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런 정도겠죠. 보기를 보니까 할 게 레코드밖에 없는데요. 그죠? 레코드는 기록하는 거. 시작, 끝낸 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근무한 것들에 대한 시간들을 쭉 누적적으로 계산도 해주지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원래는 내가 일부러 클릭해야 되는데 그냥 로그인만 알아서 시작 시간이 기록이 된다든지 해서 약간 편리함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41번 이어질게요. Unlike before, 이전과는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when you had to, 이전에는 이랬대요. You had to wait for your desktop PC program to boot up. PC가 부팅돼서 찌직찌직 해서 짠짠짠짠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대. 그래야만 내가 근무 시간을 넣을 수 있으니까. 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You will now be able to log in via smartphone. PC로만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은 집에서 PC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순간 너는 출근한 거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그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알맞은 문장 넣기니까 앞에서 읽은 내용은 그 정도 정리했어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말. 그리고 밑줄에 뭔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as requested, 요구하신 대로. 그러니까 뭔가 요청이 있었나 봐요. 요청하신 대로 이 새로운 시스템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weekly summary of hour. 당신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걸 약간 리포트 형식으로도 서머리로 제공한다. 그걸 아마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 일단 요청하신 대로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아주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앞에 additionally 이런 거 좋아요. 연결어.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additionally가 들어가요. 그럼 앞에 나온 거에 또 추가로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뒤에 We have responded to your feedback. 여러분의 의견에도 저희는 다 답변하고 반응했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에도 일일이 다 응대해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에도 다 응대해 드렸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의 요청에도 다 응대를 해드렸어요. 그래놓고 뒤에 요청하신 대로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죠? 어때요? 여기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도 들었어요. 요청하신 대로 이렇게 weekly hour 보고서도 드릴게요. 현재로서는 분위기 아주 좋은데 하지만 BCD가 있어서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정답은 the best answer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볼게요. B는 contact HR, 인사과로 여기 연락하세요. request your individual summary. 이 summary는 여기 summary가 나와서 들어간 함정 냄새가 살짝 나죠. 개별 보고서를 요청하시려면 인사과로 연락하세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 적어도 A보다 좋다는 생각은 안 들죠. C는 어때요? employed 직원들 중에 login while not physically present, 몸은 안 왔는데 로그인하는 가상으로 한다든지 뭔가 조작을 해서 그죠? manipulate 한다 그죠? 뭔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face disciplinary action, 너 조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훈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C는 뒤에 나오는 요청하신 대로의 부분을 연결하기도 좀 그렇고 또한 A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C보다는 A가 아직까지는 지금 A가 이기는 게임이네요. 그죠? 약간 토너먼트 같은 거라 보시면 돼. D는 어떨까요?
Office PC는 will be receiving updates soon. 사무실 PC는 곧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앞에 업데이트 나왔다, PC 나왔다, 요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죠. 말이 별로 연결되는 게 없다면 다 함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최종적으로 A로 갈 수 있겠네요. 어떻게 연결됐어요?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다 반영했어요. 요청하신 대로 위클리 리포트도 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요거는 되게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끝났죠. 그죠? 별로 힘들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자, 42번. This weekly report가 밑줄합니다. 동사 자리네요. 그런데 시제 동사 아닌 것까지 넣었으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자, 동사 자리에 동사 아닌 거 줬지, 태가 안 맞는 거 줬지,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시제적인 부분으로 가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시제상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이 시제가 틀렸다기보다는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나왔죠.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will use, 사용하게 될 걸 앞으로 바뀔 부분이니까 이 보고서도 여러분의 의견대로 보고서 드릴 겁니다가 자연스럽게. 얘는 그냥 전체적인 글의 느낌만 봐도 미래 시제를 잡는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동사 기본 문법 문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항상 동사 문법 문제는 아시죠? 이 자리 동사 자리는 맞나 확인. 두 번째는 수는, 그 다음 태는, 그 다음 시제는. 그래서 이렇게 요소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43번부터 46번까지 마지막 지문 같이 볼까요?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돼 있고요.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호텔 같은 조직 내에 있는 동료입니다. 날짜 나와 있고요. 그리고 Summer Vacation Promotion, 호텔 직원이라고 보면 우리 여름에 손님들 많이 올 수 있게 프로모션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첫 줄 읽어볼까요?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The Bee Advertising 캠페인이 여름 호텔 패키지에 대한 어떤 광고가 need to be revised. 우리가 이번에 여름맞이 프로모션 하는데 거기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T호텔 마케팅 담당자 B가 동료에게 여름 휴가 프로모션 광고 관련해서 약간 수정을 요구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읽어가기 위해서 마켓 리서치가 보여주는데 어떤 광고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광고 캠페인이냐. 이번 여름에 호텔에 우리 놀러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냥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어떤 플랜이나 캠페인 이런 거랑 잘 쓰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줄 때 proposed plan, proposed campaign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쓰죠. 평소 이 proposed가 들어가 있는 이 느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냥 아예 형용사로 제안되는 뜻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뜻은 이렇습니다. formally suggested, 공식적으로 제안된 거. 이런 걸 우리가 proposed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proposed plan 좋아하고요. proposed change, proposed merger, proposed project 또는 proposed advertisement campaign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 걸 말할 때 proposed pla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거 몰라도 플랜을 꼭 챙겨두세요. proposed plan. 이죠? A proposed plan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약간 말장난처럼 하면 a proposed propos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둡니다. 마켓 리서치는 보여줍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캠페인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 뒤에 이어서요. 자, 이 내용이 보면 through the use of focus group. 보통 우리 포커스 그룹 하게 되면 무작위로 탈출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타겟팅을 해서 20대 여성 10명 뽑아가지고 화장품 써보게 하고 의견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포커스 그룹이라 그러죠. 포커스 그룹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밑줄한데요. 뒤에 가족이나 커플 단위는 fear 더 적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현재 주어진 문제는 지금 현재 보기가 밑줄이 동사 자리고요. 보기를 보니까 동사들 쭉 깔았어요. 수도 같고 태도 같고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시제 문제입니다. 그럼 시제적인 단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시제는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단서로 부사구, 부사절을 줄 수도 있지만 part 6의 경우는 글 전체 흐름을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마켓 리서치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마켓 리서치는 이런 얘기였죠.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포커스 그룹을 통해 서베이를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정할 생각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켓 리서치를 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있고 포커스 그룹과 포커스 그룹의 서베이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고 이미 우리가 결론 내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는 현재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베이를 했는데 결정을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 수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determined 하고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약간 감각적으로 좀 풀었어야 돼요. 직접적인 단서를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의 전후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여기서 결과 내용이 이렇다란 말과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과 이런 말들이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45번 이어져요. 대신 가족 단위는 별로 안 오고 대신 single traveler 1인 여행객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대요. 그죠?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조사한 거야.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십니까? Yes or no. 그러면서 가면 혼자 가나요? 가족과 가나요? 연인과 가나요? 친구랑 가나요?인데 혼자 갑니다가 답이 많았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밑줄, 콤마, 부사들 쫙 깔아놨죠? 요거는 접속 부사 문제예요. 접속 부사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접속사는 필요 없죠. 접속 부사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앞뒤의 흐름을 보시고 연결하셔야 돼요. 앞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싱글 트래블러들이 온다 돼 있었고 뒤의 내용은 뭐가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호텔이 싱글 트래블러들이 더 많이 올 거를 대비해서 광고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therefore가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가족은 별로 안 오고 싱글 트래블러들이 많이 올 거래. 따라서 중요해요. 우리 호텔이 광고 내용을 거기에 맞게 포커스를 하고 조절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접속 부사 문제에서는 therefore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나 therefore 말고도 항상 접속 부사에서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therefore, as a result, so, consequently, accordingly 이런 것들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물론 거의 뭐 90%는 therefore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비슷한 표현들도 같이 좀 챙겨두셔야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볼까요? The promotions는 should be run entirely online. 그래서 프로모션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요즘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겠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86번에 알맞은 문장 넣기예요. 자, 알맞은 문장 넣기 네 번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앞에는 프로모션을 온라인 위주로 해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로 이어져야겠죠. A는 The summer season은 is the busiest time for our hotel. 여름에 우리 호텔 제일 바빠요. 그래. 프로모션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소셜미디어로, SNS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놓고 갑자기 우리 여름에 제일 바빠. 좀 이상하죠. 그죠? 글이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럼 버리세요. 두 번째는 어때요? Unfortunately. 이런 연결어는 주목하셔야 돼요. 불행히도 these가 뭐지? these가 뭐야? 여기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이것밖에 없는데 뭐지? 자, 이렇게 지시어의 경우는 지시어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 아니에요. 이건 미끼라 보시면 돼요. 지시어가 지칭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겉도는 거라 보시면 되죠. 두 개 남았어요. I will be out of the office on vacation. 나 휴가가 for the next 2 week. 다음 2주 동안. 자, 이거 지금 갑자기 우리 마케팅 광고 내용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하다가 나 2주 뒤 휴가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생뚱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리세요. 그럼 남는 게 답인데 확인은 하죠. this가 뭘 지칭할까? this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거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제가 볼 때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잠정 고객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광고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건 나쁘지 않죠. 우리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광고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은 고객에게 광고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제일 자연스러운 거 정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알맞은 문장 넣기는 흐름상 파악해야 되는 뭐 시제나 지시어나 연결어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알맞은 문장 넣기는 금방 풀었습니다만 일단 정답을 찾는다는 느낌보다 흐름에 맞지 않는 걸 제거하는, 그래서
남는 게 정답이 돼 라는 느낌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시어와 연결어 그리고 시간적 배경 잘 확인하시고 또 오늘 수식어 패턴 알려드렸어요. 그죠? 할 일 없이 혼자 노는 명사 앞에는 전사 to do, doing 잘 써먹고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with 추상 명사가 부사로 가는 패턴에서 with 뒤에 extreme care, with confidence, with accuracy 이런 표현들 한 번씩 출제하고 있으니까 챙겨두시고요. 접속 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접속 부사는 앞뒤의 논리적 흐름 보시야 돼요. 특히 인과관계는 therefore, as a result 이런 표현들이 있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한 부분 Part 6 부분입니다. Part 6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Part 6는 Part 5에 속한다기보다 Part 7에 속한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인 글을 독해하듯이 읽어가면서 빈칸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느낌입니다. 앞에 내용 다 잘라먹고 밑줄 친 부분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는 압박은 있지만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문제가 빨리 풀리지도 않아요. 보셨죠? 밑줄 친 문장 안에서는 답이 아예 안 나와요. 어휘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고 그 뒤에 문장은 최소한 더 읽어야 돼요. 오늘 핵심 포인트로 정리는 안 됐지만 Part 6의 어휘 문제는 밑줄 친 문장 바로 뒤에 문장에 80%의 단서가 있다. 반드시 그 뒤의 문장까지는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